안녕하세요. 일상의 재활이다. 노코디입니다. 오늘은 방문 재활을 진행하고 계신 환자분의 4개월간의 변화 과정과 어떤 컨셉으로 재활이 진행되는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측 편마비 환자분이시고 2년 동안 대학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재활병원, 여러 군데의 센터 등을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저와 함께 하시게 되었는데요. 첫 평가 때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그 운동 방법과 전후 비교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중간에 뛰어넘기 하시면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초기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자세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요. 우선 팔을 앞으로 들기, 이번에는 팔을 옆으로 들어올립니다. 팔 옆으로 들기, 그다음에 앞에 보시고요. 자, 팔꿈치 한번 이렇게 구부릴까요? 그 다음에 팔꿈치 구부리기, 다시 내리시고. 그다음에 이 상태. 그 다음에 손목을 위로 들기, 여기 보시고 손목.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 한번 할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아래팔 회전하기, 오케이. 그다음에 손가락 쳤다 줬다. 그 다음에 손가락 움직이기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앞서 보신 모든 평가 동작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을 시도하시던 전부 다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관절별로 움직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분리된 움직임은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모양을 보시면 강하게 쥐고 있는 형태라 손을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형태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뒤에 나오는 변화 과정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에 보실 영상은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기 영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팔을 앞으로 들어 올리세요 라고 지시를 해도 무조건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모습이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팔을 앞쪽으로 가져오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90도까지는 팔을 앞으로 들고 유지가 가능해지셨네요. 다음 영상은 팔꿈치 구부리기입니다. 처음에는 무게가 없이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셨고 현재는 2kg를 들어 올릴 정도가 되셨습니다. 무게가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팔꿈치를 구부리고 펼 때 천천히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펴는 것을 연습해야 이완성 수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연습하니 잘 펴지지 않던 팔꿈치가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2kg를 들고 유지하기입니다. 손가락으로 강하게 쥐고 유지한 이후에는 천천히 버티면서 손가락에 힘을 빼는 연습을 통해 손가락에 있는 강직이 아닌 본인의 힘을 이용하여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운동하셨습니다. 강직이 있는 손에 무거운 물건을 쥐어주면 강직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굳이 말로 할 필요 없이 뒤에 나올 영상을 끝까지 함께 보신다면 정답을 아시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손가락 굽힘근에 스스로 힘을 주고 힘을 뺀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강직 자체를 없앤다는 느낌이 아니라 강직은 있지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서 인위적인 힘이 아닌 스스로의 움직임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재활의 핵심입니다. 자, 과연 손가락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무거운 물건을 들었기 때문에 강직이 더 심해져 손가락이 구부러졌을까요? 마지막에는 최대한 힘을 빼서 스스로 물건을 놓칠 수 있도록 운동하였습니다. 천천히 놓친다는 느낌으로. 그럼 또 열리죠. 다시 힘 줘서 주고 더 마지막 후 해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힘 빼면서 놓고 완전히 떨어뜨릴 거예요. 이제 떨어질 때까지 힘을 쭉 누른다는 느낌. 그렇지. 놔준다. 오케이. 좋아요. 잘 노네. 그렇지. 그대로. 오. 와. 좋아요. 손가락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1번, 2번,
3번의 손의 변화는 하루 만의 변화가 아닌 4달의 변화 기록입니다. 이 환자분은 발병하신 지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저랑 재활을 시작하셨는데요. 2년이 지난 이후에도 충분히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 가장 많은 회복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 회복 속도가 점점점 늦춰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신 분들이 나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것이냐며 대부분 우울증을 겪고 계신 상태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랑 재활하고 계신 분들 중에 6년이나 8년이 지나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반복해서 운동할수록 전혀 수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재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꼭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재활의 진짜 시작은 일상생활에 참여할 때부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상생활에 참여하셔야 재활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고 예쁜 동작이 아니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독립적일 수만 있다면 반드시 시도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고 예쁘게 움직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고 정확한 움직임만 고집하고 재활하신다면 당장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호자분에게만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호자분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환자분을 케어해 주시는데요. 보호자분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줄여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지금부터는 보호자분의 인생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일상생활에 두고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서 반드시 그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양손을 이용해서 치약을 짜는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보기에는 엄청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마비된 팔을 건강한 팔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충분히 근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양쪽이 충분히 분리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동작이죠. 분리된 움직임, 분리동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손이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쥘 수 있게 되었고 주먹을 쥐는 힘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의 양을 조절해서 짤 수 있다는 것과 양팔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치약을 칫솔에 정확하게 묻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어서 손톱 깎기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힘 주고 그 다음에 힘 빼보세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그렇지. 집중해야 돼. 집중. 다시 눌러주세요. 처음 손톱 깎기를 연습할 때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준 상태에서 이완하기가 어려워서 반복 수행이 굉장히 어려우셨는데요. 하지만 엄지손가락의 굽힘근과 모음근을 활성화시키고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여서 손톱 깎기를 누르고 이완하기가 점점 편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 실전으로 제 손톱을 깎아주셨는데요. 누르고 힘 빼는 것이 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10손가락을 다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본인과 가족이 만족하는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동작이 아니더라도 자꾸 일상에 참여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손가락과 손목의 힘을 스스로 주고 스스로 힘을 빼는 연습을 통해 강직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스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재활을 진행하였습니다.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부위에 힘을 주고 원하는 타이밍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하는 모습이십니다. 작은 물건, 얇은 물건, 그리고 두꺼운 물건 등 다양하게 적용해서 어떤 물건을 쥐더라도 스스로 힘을 주도록 그리고 스스로 이완하도록 반복해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잡고 놓고 그렇지. 잡고 유지 하나 뽑혀야 돼. 그렇지. 그렇게 막 세게 안 잡아도 괜찮죠? 그죠? 점점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4개월간 주 3회 40시간을 운동하셨고 초기 평가 시에는 모든 움직임이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는 양상이셨으나 팔을 앞으로 들거나 무거운 2kg를 들 정도로 분리가 조금씩 가능해지셨고 양팔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물건을 잡고 놓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것을 통해서 일상에 조금씩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길고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저의 재활에 대한 컨셉과 방향성이 느껴지셨을 텐데요. 정확한 움직임과 예쁜 움직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좋아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시에 일상에 참여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재활해 주신다면 훨씬 더 목표가 뚜렷하고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재활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말하고 제가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정답은 아닙니다. 아, 이런 컨셉으로 재활하는 치료사도 있구나 라고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금 더 많은 환자분들과 치료사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상이 재활이다.